조선왕국 전도가 영어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다도가 아니고 무려 만주어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에서 전국 최초로 만주어로 된 조선왕국 전도를 직접 한번 살펴보면서 하치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역죄인 멤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이제 역사 뉴스를 이제 또 할 건데 우리가 항상 역사 뉴스가 좀 조회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 할수록 더 제대로 되고 조금 더 화제가 되는 역사 뉴스를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마침 최근에 또 민감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언젠간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주제였는데 이번에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해서 가져왔는데 그 뉴스가 바로 독도에 관련된 거죠. 독도. 자, 그래서 관련된 뉴스 기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공유해서 같이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고 싶은 얘기들을 한번 직접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여기 보면은 보이시겠지만 여기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제목이 독도 우리 영토 표시한 고지도 아주 소중한 자료다라고 했는데 이 고지도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게 나오죠. 스페인 상원 도서관에 방문해서 서양인이 만든 최초의 현존 최고 지도인 조선왕국 전도 관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왕국 전도의 독도가 표기되어 있는 지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어디서 봤다? 스페인에서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나오는데 기사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왕국 전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에 독도에 관련된 그게 이제 조선의 영토의 일부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만 봐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이다라는 거를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참고로 말하면은 이 조선왕국 전도는 당시 중국 1730년대에 만들어진 지도고 황여전람도라는 중국의 지도를 참고해서 신중국 지도첩이라는 걸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일부로 나와 있는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왕국 전도 자체가 독립된 지도가 아니고 신중국 지도첩이라는 중국 지도의 일부로서 이제 있는 그런 지도다라는 부가 정보까지 같이 소개를 하고 있군요. 자,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 뉴스가 나온 게 언제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6월 17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일본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노컷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일본 반응은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역시 해외 반응 보는 게 제일 궁금하죠. 근데 일본 반응 뭐 말할 것도 없이 뻔해요. 그거 독도 아니다. 다른 섬인데 다른 섬 가지고 지금 한국이 그냥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독도라고 우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건 당연히 어딜까요? 당연히 자민당에서 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도에 그려진 섬은 독도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자민당의 한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기사를 본 일본 누리꾼들도 한국과 단교해야 된다. 우리 고유 영토를 이승만이 훔친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한다. 들의 댓글이 줄지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정계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렇게 한국의 독도 점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일본의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겠죠. 일부 분위기겠죠.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것들은 뭐 똑같은 내용들이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 딱 넣어놨네요.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북쪽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서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거를 수정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독도가 올림픽과 더불어서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약하는 기사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핵심은 아주 간단하죠. 스페인의 서양인이 만든 지도에 우리나라가 만든 지도가 아니고 서양인이 만든 지도에 독도는 한국 땅이었다. 독도는 조선 땅이었다라는 걸 발견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크게 반발하면서 그거는 허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 먼저 얘기를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이냐에 대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많이 이제 내용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실효적 지배니 국제법상 지배니 뭐 역사적 증거니 하는데 이 고지도 같은 경우는 역사적 증거의 한 사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얘기할 거는 고지도에서 나타난 영역, 고지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역이 실제로 실효적 지배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저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지도에 독도라고 써 있다고 그게 지금도 또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나라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토론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지도, 아까 말했던 그 조선 왕국 전도라는 지도책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도의 성격이 뭔지를 우리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하려던 토론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만주에 정통하고 있는 우리 전공자가 한 분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하치님께서 만주어로 돼 있는 조선왕국 전도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선왕국 전도가 영어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다도가 아니고 무려 만주어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에서 전국 최초로 만주어로 된 조선왕국 전도를 직접 한번 살펴보면서 하치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치님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화면 공유해가지고 간단하게 지도의 성격과 실제 위치 어떻게 쓰여있는지 이런 걸 좀 간단히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기사에 보면 그 뭐지? 독도의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만주로 돼 있는 거를 한번 실제 읽어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이게 하치님 아주 막중한 하치님의 말 한마디에 독도의 영유권이 어디로 가는가 부담되네요. 잘못하면 매국노로 찍힐 수도 있는. 아니야, 그래도 우린 널 네, 끝까지 이게 지켜줄게. 아까 기사에 나온 황해어 전란도 황해어 전도인데요. 이게 강희제 때 만들어진 중국 동아시아 전도입니다. 중국의 천하 인식을 또 잘 보여주는 건데 여기 중국 내륙도 있지만 조선 쪽 지도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희제 때는 네, 지도 편찬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서양 기술을 많이 받아들여서 서양의 예수의 선교사들로부터 이제 지도 기술을 많이 배워서 또 아니면 서양의 예수의 선교사들을 각지로 파견을 해서 실측 조사를 하고 지도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 황해 전람도인데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선의 경우는 예, 실측이 조선의
청나라가 관리를 보내러 실직한 게 아니라 조선한테 너희 나라 지도를 좀 보내라. 그래서 이제 조선 측에서 바친 지도를 바탕으로 이제 지도가 작성이 된 거고요. 재밌는 거는 중국 내지 지역은 이제 한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만주 지역이나 이 조선 같은 경우는 만주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청나라의 통치 구조랑도 좀 상관이 있는데 만주 지역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만주와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지 조선의 사진을 파견할 때도 만주인 관료를 많이 파견을 하거든요. 대체로 보면 다 만주인이 그런 거랑 또 상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약간 만주 권역 속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주어로 표시한 것 같고요. 다만 조선에서 본 이 지도 원본을 보낼 땐 분명히 한문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걸 음차를 해서 이제 만주어로 음차를 해서 쓴 게 지금 보시는 거고요. 제 독도를 보겠습니다. 독도 쪽. 이게 보면 만주어로 치안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산도, 한자로 쓰면 이제 천산도가 돼요. 근데 아마 이 지도 제작자들이 우산도를 좀 우자를 천자로 잘못 보고 발음을 치안산도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긴 또 재밌는 게 약간 저도 이 섬은 워링도거든요. 워링도. 울릉도예요. 약간 좌우가 바뀐 거예요, 이게. 워링, 이것도 약간 표시를 할 때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예. 원래는 이게 우산도가 돼야 되고, 이게 울릉도가 돼야 되는데, 좌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는 혹시 뭔지 읽어줄 수 있나요? 세 개 있는 것부터. 너무 어렵나? 다 중국어 발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읽으면 닝하이거든요. 닝하이. 닝하이? 아마 영해. 영해일 거예요. 영해. 이거는 핑하이거든요. 평해. 평해.
음, 그건 왜 가로로 썼지? 어쩔 공간이 조금 부족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음, 잘 안 보이네요. 네. 음, 그 아까 그 우산도랑 천산도 이렇게 헷갈리는 게 한자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받침이 밑에 삐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아마 위치,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선 길이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네네. 재밌는 위치도 거는 마찬가지고, 이제 네. 이 섬이 대마도거든요. 음, 대마도. 대마도가 있네요, 독특하게.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 네. 뚜이마도거든요. 뚜이마도. 만주어로는 대마도. 어, 한자 어, 어. 발음을 뚜이마도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마도가 있는 게 좀 아마 조선 측에서 지도를 받칠 때 대마도가 포함된 지도를 받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대마도 같은 경우는 또 조선과 매우 특수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대마도를 또 집어넣은 것. 일본이 없어요. 일본이 없고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네. 이제 황희어 전람도가 지금 영토 분쟁에서 꽤 활용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어, 보셨듯이 조선 측 그 조선 왕국 전도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센카쿠 열도 문제가 있잖아요. 센카쿠 열도. 중국 측에서 이제 센카쿠 열도 영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할 때 또 내세우는 게 예, 황해의 전람도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쪽 지진 잘 모르겠지만 대만이 그려져 있거든요. 음, 대만. 음, 대만 쪽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 음. 그 센카쿠 열도에 해당하는 섬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강의제의 일도였는지 몰라도 틈새 사람들이 영역을 두고 다툴 때 많이 활용하는 지도가 또 황해 전람도라는 거. 황해 전람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에 아, 없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어가지고 되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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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롭네요. 맞아. 예. 기사에는 이제 공유를 중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예. 그리고 저희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나으니까. 네. 음. 황해 전람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제 실제로 천산도 우리 독도가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지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기사에는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안 나와가지고 요거를 소개해 준 것만으로도 벌써 이 컨텐츠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네, 일본 그 우익층에서 주장하는 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 음, 독도하고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자세하게 지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진 않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반박 기사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일본에서 맨날 뭐 이렇게 강짜 놓는 것 같이 맨날 그 하는 어투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실제 이렇게 보면 일본에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도 좀 이해할 법도요. 그러니까 위치가 아까 바뀐 그런 문제라든가 맞아, 이런 맞아.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측 주장은 수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확실한 입장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더 확실해졌네요. 맞아요. 저는 네. 사실 기사 보면서 뭐가 궁금했냐면은, 보니까 그 기사에 있는 사진만 보면은 섬이 두 개 있는 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섬의 이름이 뭘까를 알면은, 이게 천산도라고 하는 게 진짜 독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하치님이 잘 울릉도. 읽어주지만, 네. 워링도라고 딱 써 있기 때문에, 어, 아마 부정할 수 없죠, 더 정말. 네. 확실해진 근거가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동해 쪽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외에는 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요. 없죠.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토론 주제로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토론 주제는 이제 이거였잖아요. 역사 속 고지도에서 나타내고 있는 영토가 실제로 지금 현재 영토라는 근거로 쓸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이제 기탄 없이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국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아닌 것 싶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근거가 더 탄탄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먼저 말을 해보자면 전진. 전진 앞으로. 빠꾸 없다. 빠꾸 없다. 나중에 국제 분쟁 요소가 될 때 수많은 근거들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근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 그어진 국경선은 영토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19세기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또 그어진 그런 국경선과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 고지도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대체로 우리의 관념이 이랬다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 하치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좀 중요한 맥락인데 일본 측에서 자꾸 이제 독도를 자기 영토, 특히 이제 뭐 시네마현의 그 부속 도서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그 1900년도에 그러니까 19세기 아까 근대 국제 근대법 그거에 이제 국제 공법, 만국 공법에 의거해서 일본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조약도 맺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실효 영역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고지도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20세기 초에 맺었던 그 근대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노출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시 서양 사람들이 지도에 독도를 표시했다고 해서 과연 그때 서양 사람들이 이걸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냐?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근현대의 문제 논리로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현대 논리로 따지자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독도를 시로 지배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뿐인데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기싸움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역사적 맥락으로는 독도가 계속 우리나라의 역사 안에 편입되어 있다는 거는 뭐 고대 때부터 이미 인정된 사실이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근대 때 본인들이 잠깐 이제 점령했다가 해방하고 토해낸 그 영토를 우리가 먹고 싶은데 한국이 지금 불법적으로 저거 지금 영위하고 있다. 그런 논리로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역사적인 맥락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는 맞지만 아까 하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근현대의 그런 법 그리고 뭐 국제법이나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유용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조금 그 결이 좀 다른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재인 물론 그렇죠. 대통령께서 직접 박물관에 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이 지도를 보는 그 기사가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이게 어쨌든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보도가 됐었을 때 미치는 파급력, 그러니까 음, 독도가 한국의 음, 영토라는 것을 표시한 고지도가 있다. 그리고 이 지도가 굉장히 오래된 최고의 지도 중 하나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언론을 접했을 때 받는 그런 그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일본 자민당 측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뭔가 오해해서 한 건데 그 독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하는데 마땅한 근거는 자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 일본 측에서 코너에 몰릴 만큼 그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올림픽 문제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계인들이 그 같이 공유하는 그런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노출해서 강하게 계속 인식을 시켜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독도의 이제 한국의 영토라는 거를 강고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서로 간의 분쟁의 여지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독도에 대한 그 영유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내비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전 이 고지도 발견, 그다음에 이걸 이제 직접 언론에 보도되는 거,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태왕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 말씀에 다 동의를 하는 건데, 하채님이랑 이제 우리 누구야 마군이 말해준 거는 이 고지도 하나만 가지고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주장할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 부족한 부분이 네. 많다라는 거고, 우리 태왕님이 지적해준 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저 고지도 하나밖에 없으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정말 그게 안 되는 건데, 사실 이미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실효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지금 계속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거죠. 약간 게임처럼 따지면은 우린 계속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탄창을 보충해야 되는 거고, 어, 약간 이런 고지도 하나하나 자체가 보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되게 거칠게 좀 자극스러운 표현을 쓰면 독도 전쟁, 독도 영토 분쟁이라는 전쟁으로 봤을 때 이런 고지도 하나하나는 계속 병력을 충원해주고 전술을 하나씩 추가해주는 그런 하나 아이템 같은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고지도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토크를 했을 때 했던 얘기 이거잖아요. 서양인들이 만든 거고 심지어 조선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지도를 중국에 그냥 바친 것뿐이고 실측한 지도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나와 있지만 심지어 대마도가 조선의 부속 도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도 자체에 대해서도 오류가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고지도 자체만 가지고서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좀 희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고지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역사적으로도 완벽하게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건 딴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미 드는 거는 스페인 왕립 도서관에 저게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가 사실 전 더 궁금하긴 한데 뭐 그건 이 토론 주제랑은 별개의 문제니까 뭐 별개로 하기로 하고 네 어쨌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국제법상 그 영토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그걸 이제 판결해주는 그 국제사법기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네덜란드인가 기구가 거기 굉장히 있잖아요. 예.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그 영향력이 좀 있는데 그 사법 판단을 내릴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입증 자료들을 각 국에서 이제 분쟁 국익들이 준비를 하겠죠. 뭐 역사적 연원, 현재 실효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약은 어떻게 체결돼 있는지, 여기에 뭐 불법성이나 그런 건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제적 여론. 음, 음, 그러니까 그 분쟁을 제기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다른 국가로부터의 지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적인 일례로 유엔 같은 경우 보더라도 사실 유엔은 정의로운 걸 추구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작용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토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가 간의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에서는 어떤 나라의 A라는 국가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지만 여론이라든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B 국가가 그 영역의 주인이다라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일본이 그런 그 물밑 작업, 세계의 그런 여론 조작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그 동해를 그 일본해라고 표시하는 거. 이게 다 일본의 로비랑 정치력 이런 게 다 발휘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K-팝이라든가 K-문화, 그다음에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부수작용으로 독도 문제가 터졌을 때 세계인들이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지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영토에서 어느 나라의 소유량 했었을 때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럼 BTS가 독도를 지켰다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BTS가 독도를 진짜 지키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문화의 근데- 힘이 짱이다. 아니 갑자기 왜 우리 갑자기 짱짱맨. 국뽕 컨텐츠가 된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되게 자조적이다, 되게. 갑자기 결론이. 근데 그거 진짜 무시 못해요. 이게 맞아. 근데 일본에 진짜 무시 못하겠네. 네, 정말 진짜 중요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맞아요. 활용을 하는 일환으로 이번에 문 대통령이 네네. 일부러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스케줄을. 네. 근데 확실히 일본이 전보다는 반응이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 코너에 점점 몰리는 그런 게 게 더 보이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여론화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한국의 대통령이 어디를 가도 아무도 관심이 안 신경 안 가졌는데, 썼는데. 이제는 약간 좀 달라졌잖아요. 이제 G7도 갔다 음. 오고,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BTS의 나라, 한국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이슈화가 그 전보단 많이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 맞아요. 되게 거슬릴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또 올림픽을 또 하는 입장 지금 뭐 할지 안 할지도 좀 불분명하네요. 확실히 확실히 이 독도를 구한다는 그게 전에는 그냥 영토 사수나고 미치고수 그런 것만 강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랄 때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런 거 되게 강조하기 시작하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거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 노력들이 맞아요. 계속 이제 그 노력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그리고 그게 점점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고지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자료를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고 이런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그 아시아를 향한 패권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역사적으로 변함이 없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거의 예외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독도 분쟁도 그 아시아 패권주의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형태가 다르거나 그 결론이 나진 않을 문제일 거예요. 아마 영원히. 그러니까 이런 고지도 같은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조금씩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는 노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요거죠. 굳이 이제 지적질을 하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지도 자체가 갖고 있는 허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고지도 그렇죠. 예. 근데 객관적인 이제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우리나라의 분위기상 또 아까 우리가 저희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반대 의견을 내면은 매국노라고 매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 분위기에 맞긴 맞아요. 뭔가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고지도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고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든가 그 고지도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럼 너 매국노냐, 너 친일파냐, 뭐 바로 이런 식으로 삿대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사실 그런 문화가 좀 바뀌긴 해야 돼요.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지 고지도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가능할 텐데 지금 분위기는 뭐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발견했다 그러면 와 만세 그냥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스페인 왕립 도서관에 저 지도가 있는지 아까 우리 하치님이 잘 소개해 준 것처럼 왜 저 지도는 만조로 써 있고 이 지도를 진짜 스페인 사람이 혹은 중국 사람이 그린 건 맞는지 실측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약간 사실 저는 오히려 우려되는 건데 일본의 패권주의보다는 우리나라의 그런 약간 국수주의. 뭐라고 경직돼 있는 토론 문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오히려 저는 그게 독도를 우리나라 거라고 지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고 옛날에도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특집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걸 가정을 하고 한번 열린 마음으로 자료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도라는 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 특히 현대 지도만 봤을 때도 뭔가 이 지구상의 지형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려냈다고 막 과학적인 실측을 통해서 아니 그려냈다고 객관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정말 큰 오해지. 맞아. 어디까지나 지도는 맥락이 있어요. 만들어진 맥락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지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도에 있는 정보를 신뢰해서는 안 돼.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내용이 있는지 이걸 정확히 살펴봐야 되고요. 요즘 지도도 똑같잖아요. 저번에 얘기한 뭐 백두산, 장백산 문제. 또 이름 표기, 뭐 일본의 나통해,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해석을 두고 막 다투잖아요. 상당히 이게 객관적이지가 못한 거거든. 지도라는 그런 걸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볼 때. 이 지도의 맹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어쨌든 그 조선 전도는 조선인들이 생각하는 영토관념 하에서 자기 영역이라 생각하는 그 부분을 그 중국에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의미에서 대마도가 정말 한국의 영역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영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선 사람들이 어떤 영역을 자기의 어떤 소속이라고 생각을 했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거는 이제 상상이라든가 주관적이라든가 비과학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가정했었을 때 울릉도 독도를 이 조선 전도안에 포함시켰다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은 확실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 자체가 상상의 산물일 수 있지만
그 상상의 산물에 깃든 사람들의 어떤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렇지, 부분도 그렇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돼요. 조선인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 어떤 근거로 거기를 우리의 영역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도 안에 그려져 있다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영역 의식이 일정 정도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맞아요, 갖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맞아요. 그것도 배우는 중요해요. 데까지도 이제 많이 네, 된 것 같아요. 이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네.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까지 가는 건 본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자면은 교육자 입장에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왜 참인지 거기에 오, 담겨 있는 진실과 거짓은 음, 무엇인지까지 분석해내는 데까지 나아가면은 더 탄탄하고 더 장기적이고 더 확실하게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독도 문제가 역사 전쟁이라고까지 불리잖아요. 한일 음, 간에. 어떻게 보면 역사는 객관적인 사료나 자료를 가지고 다루는 학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해석 해석. 차이 해석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해석을 그 가져오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감정,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 지금 이제 북한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학교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독도는 왜 우리 땅이요? 이고 맞아. 우리 땅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음, 이야기는 있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맞아. 좀 잘 앞으로 더 말해주지 나가야 않아요. 할 예, 예. 문제.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정말 일본이 그런 그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다 했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음, 음. 이해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면 정말 그렇게 되면 승자는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자체 아무리 갖고 있는 또 넓은 교육적 효과도 있고 네. 이러니까. 그렇죠, 아주 좋죠. 그래서 이 고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독도가 조선의 영역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는 그 기사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기사에 보이지 않는 그런 네, 기사에 이야기들을 보이지 저희가 않는 끄집어내고 진짜 이 역사를 공부하는 싶습니다.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거의 뭐 맥주 한잔 하면서 해야 할 얘기 같은데 이거는. 우리 자, 그럼 하치님은 좀, 뭐 예, 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하치님 뭐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네. 태영님과 저는 한마디씩 했고 이제 아, 두 분이 너무 다 좋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뭐, 이 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 사실이나 사건을 볼 때는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생기게 된 맥락들을 좀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독도가 고지도에 있냐, 없냐, 그려진 문제 게 아니라.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대한 스토리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음, 거의 뭐 원로 사학자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아주 얘기를 앞으로 송원로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독도랑 관련된 고지도 가지고 했는데 역시 그래도 전 가장 인상적인 거는 우리 하치님이 직접 만조를 읽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콘텐츠에서만 할 수 있는 맞아, 진짜 거라고 할 이거 수 아무 있죠. 데서도 못한다. 정말. 어, 네.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예, 네.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모두 밤늦게까지 즐거운 토론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